다음 43페이지 보시면 옥상 수원 있죠. 우리가 3분의 1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암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암기 보시면은 암기가 전기는 보면은 대부분의 암기가 설치 기준,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계 쪽은 암기 비중이 전기보다는 낮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 다른데 이게 어떨 때는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암기가 5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95점이 다 계산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또 많이 나올 때는 암기가 또 40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30점 내외로 이렇게 암기가 출제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 와, 죽으라고 계산 문제만 했더만 이제 암기가 하기 싫은 거야. 암기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 전기처럼 기계는 설치 기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한 몇 개 정도 있거든요. 요런 거. 그럼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암기가 나오되 법 기준이 아닌 시스템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 배수 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에는 자동 배수 밸브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지 이놈이 하는 역할 이런 건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이놈이 뭐냐? 동파 부식 방지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놈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수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래 있잖아. 체크 밸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가 달리잖아. 그죠? 달리고, 이것도 보니까 이게 또 시커멓게 칠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교재 보면은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밸브가 있고요.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지는 밸브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 밸브가 닫힌 상태. 이거는 평상시 밸브가 열린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이거 구분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쁘지. 누가 일일이 시커멓게 칠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기호 문제가 이번에 나왔더라고, 이게. 나한테 시커멓게 안 칠하면 안 되느냐. 이거 안 칠했다고 틀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칠해주는 게 좋겠지. 이게. 근데 이게 뭐, 이걸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 시커멓게 안 칠했다고 틀렸다고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송수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놈 목적을 쓰려 했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돼. 연습란에다가 그림 그려갖고 여기에 설치되는 거는 우리가 알거든. 그죠? 그러면 자, 송수구에 소방대가 물을 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송수구에 물을 주입했을 때 체크밸브와 송수구 사이의 배관에는 평상시 물이 없죠. 물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이 송수구와 체크밸브 배관 내에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그죠? 말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배수시켜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길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말이 뒤에 또 다음날 설명하면 이게 토시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의미 전달하는 건 똑같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기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설치 기준 몇 개 이런 거는 잘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서 요 그림으로 풀어가지고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점짜리나 4점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동파 부식 방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서 주는 게 좋다. 목적 자체를.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그림 그려가지고 풀었으면 돼요. 풀어서.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어디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모의고사에 있는 암기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10번 시험 치면 대여섯 번은 거의 100%다 나오고요. 모의고사에 있는 암기에서. 엑기스만 다 넣어놨거든. 거기서 다 나와. 다 나오고. 일부는 한 개 정도 빼고는, 한두 개 정도 빼고는 거의 모의고사에 있는 암기에서 다 나오니까 범위를 넓히려 하지 마시고 그것만 딱 봐두세요. 모의고사에 있는 암기만 봐도 충분하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죠? 많이 남았으니까 계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대부분이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공부를 준비하시고. 이거는 자, 체크해 놓은 모의고사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 자, 이거는요, 특이점이 지금 여기 총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래 한 7가지 되는데, 그건 너무 문구가 길어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문구 짧은 거 가져가겠죠. 보통 5개 쓰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짧은 거 몇 개만 딱 가지고 갔어. 근데 시험에 2번이 어떻게 나왔느냐. 2번이 출제자가 긴 문구 빼고 이런 거 있잖아. 짧은 거. 요거 딱 3개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거 3개 쓰라 이렇게 나왔는 거야. 긴 거를 비워놓고.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딱 해놓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그리고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요까지만 출제자가 지문에 적어놓고 요놈 긴 거 이거는 빼뿌는 기라. 얍삽하지. 그렇게 넣어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나오면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6가지를 전부 다 암기를 하시는 게 맞다. 얍삽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옥상 수원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지하층만 있어. 자, 지하층만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지상이야. 그죠? 그럼 지상이면 여기 뭐 사람이 지나다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수원을 놓냐 이 말이지. 지하층만 있으면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짧은 것부터 먼저 갈게요. 고가수조로, 자, 옥상 수원 3분의 1이 뭐라 했습니까? 페일세이프라고 했다. 그죠? 실패하더라도 안전하다. 이중 안전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설비를 하게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압수조, 신뢰도가 높다 했잖아. 그리고 고가수조도 뭡니까? 전기가 필요 없잖아요. 펌프처럼 동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낙차 압력에 의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신뢰도가 높다. 그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해도 옥상 수원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가 수조를 위에 올려놨는데 여기다가 또 위에다가 무슨 옥상 수조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부터 봐볼게요. 3번부터 봐볼게요. 3번. 수원이 건축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일단 가로는 빼고요.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그러니까 수원이 건축물보다 높은 데 있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데 있어. 뭐 고가수조 방식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옥상 수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펌프 하나 설치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옥상 수원이 요게 본수조가 되는 거니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스프링클러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옥내 소화전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유효 수량 중에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물어보면은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대신에요. 헤드라고 써야 돼. 헤드라고. 그러니까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부산에 보면은 해양대학교라고 있죠. 이게 어떤 섬 같은데 이게 떨어져 있어. 여기 다리가 있고, 요 지나가려면 요 다리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수원이 여기 있어. 여기 이제 있으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동이 있으면요. 예? 학교 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다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공급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산 중턱에 위에 있으니까 건물보다 높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옥상 수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이면은, 예? 그렇게 뭡니까?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실패할 확률이 좀 적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m.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 봐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주펌프가 있습니다. 여기 주펌프예요. 주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성능이 똑같아. 그러니까 주펌프하고 성능이 똑같은 별도의 펌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요게 이제 별도 펌프가 더 있어. 그러니까 요놈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하나 더 했어 내가. 성능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놈이 죽어도 이놈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가 두 가지를 씁니다. 뭐냐면 전동기 펌프 요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때 요 전동기 펌프를 구합니다. 그리고 엔진 펌프라고 있어요. 요 엔진 펌프를 법에는 엔진 펌프라고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연 기관을 이용한 펌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압 송수장치 이렇게 돼 있어. 내연 기관을 이용하는 가압 송수장치 펌프. 즉 가압 송수장치가 펌프니까. 그러니까 엔진 펌프죠. 내연 기관을 이용하는 펌프. 즉 이 펌프 자체에 뭡니까? 이거는 전기로 돌리는 펌프가 아니고 뭡니까? 기름 있죠. 기름으로 유리로 돌리는 펌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 엔진을 갖다 놨다고 보면 돼요. 차 엔진을. 예? 차 엔진 갖다 놓고 그 차 엔진으로 이 펌프를 돌리는 경우에는 전기가 죽어도 뭡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 그죠? 이놈이. 그죠? 그리고 비상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놈을 비상전원으로 연결했을 때는 이놈이 실패하더라도 이놈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 페일세이프 개념에서 뭡니까?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중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된다. 그죠? 옥상 수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일본에,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원전. 그죠? 일본 원전이 왜 폭발했느냐? 원자로가 계속 열이 받으니까 이게 냉각수가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펌프가 있겠죠. 그 펌프가 돌아야 되는데 정전이 돼붙잖아. 지진 때문에 정전이 돼서 이 전원이 죽어본 겁니다. 이게 비상전원도. 펌프가 안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최신식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전원을 몇 개씩 연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죽어도 다른 펌프가 돌게끔, 또 다른 펌프가 돌게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는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페일쉐이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참고로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봐주세요.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고층 건축물이죠.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그죠? 옥상에 무조건 해야 돼. 근데 2, 3의 경우에는 제외. 2번하고 3번의 경우 높은 데 설치된 수조 말고는 30층은 3분의 1을 제외하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3번 빼고는 뭡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기라. 이게 30층 이상은 옥상 수원을 넣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 봅시다.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44페이지에.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보통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건데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전에 제가 언급을 한번 했어요. 진공계는 뭡니까?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 HG 또는 미리미리 HG. 그죠? 흡입력에 설치한다. 그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즉 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고, 측정 범위도 물어봅니다. 0에서 76 cm HG. 표준 기압이죠. 그리고 연성계도 흡입력에 설치하는데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다.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흡입 쪽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거는 계기가 뭡니까? 흡입 압력과 이제 토출 압력이 같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압력계는 우리가 토출 쪽에 설치하지. 그리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고 펌프의 토출 쪽에 있다. 그리고 측정 범위는 0.05에서 200이다. 이걸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200메가파스칼이면 굉장히 높은 압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용이 아니고요. 압력계 자체가 굉장히 고압 있죠. 플랜트 가면은 굉장히 고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압력계 자체가 200메가파스칼짜리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소방용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2점, 2점, 2점 해갖고 6점짜리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참고 봐보세요. 자, 우리가 수원하고 가압송장치에 겸용할 때, 이것도 앞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봐보세요. 수원 있죠? 겸용했을 때, 자, 겸용했을 때, 그죠? 물탱크를 겸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두 개를 같이 저장해야 돼. 플러스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설비가 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설비가 있을 때, 수원은 플러스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토출량이 있죠? 펌프 토출량. 토출량도 이거는 뭐냐면 펌프 한 대를 가지고 뭡니까?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같이 썼을 때 이것도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토출량과 스프링클러 토출량을 당연히 그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량정 있죠? 요것도 플러스 해야 되고, 요 들으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량정은 큰 거 하면 돼. 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요 펌프에서 옥내와 스프링클러가 같이 돼 있다 하면, 이 중에서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양정이 140이고 옥내가 120이다 이러면 이걸 더하는 게 아니고, 양정은 뭡니까? 큰 놈 해가지고 120도 만족하잖아. 140을 하면 이게 1.4 메가파스칼이면 그죠? 1.2도 만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치는 게 아니고 최대값 큰 거 하면 된다. 그죠? 정량정은 큰 거. 그런데 요 내용 있잖아요. 설명했죠. 각 소화설비의 수온의 양 또는 펌프의 토출량을 합한량 이상 돼 있고, 가로해갖고 고정식 소화설비, 이게 다 고정식 아닙니까? 그죠?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 방화문과 방화벽으로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놈도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량정은 토출 압력과 같은 말이니까, 그죠? 최대값으로 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참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30층 이상이라 그러면 겸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별개로 산출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30층 이상은 펌프 자체를 겸용을 할 수가 없어. 스프링클러 펌프하고는 각각 별개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펌프 설치 기준입니다. 이거를 쓰라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있죠. 그거는 이제 표하고 이런 데 다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봐볼까요? 기준계수 두 개 있지. 그리고 방수압력 0.7 배웠고 130 배웠잖아. 그죠? 그리고 0.7 초과할 때는 감압장치 설치한다. 이것도 다 앞에서 배웠던 거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펌프의 토출량은 두 개 또 돼 있잖아. 130 곱한량 돼 있잖아. 2.6N1이 돼 있더라 아닙니까? 이것도 다 배웠던 거고, 전용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5, 6번 봐보세요. 이걸 쓰라고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개념만 파악하는 거예요. 개통도에서 다 했던 거라. 자, 6번. 펌프 토출 쪽에는 뭐 설치합니까? 압력계 설치했잖아. 여기. 설치했잖아요. 그죠? 체크밸브 이전에서 설치했다 아닙니까? 이전에서 설치했잖아. 그리고 흡입층에는 연성계 진공계 설치했잖아. 여기. 요렇게. 그죠? 그리고 7번 봐보세요. 성능시험 배관 설치하는데 제가 중압펌프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소압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8번 체절운전 시. 체절운전이 뭐냐면 토출 쪽에 요 개폐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꽉 막힌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압이 계속 상승하겠지. 그래서 이때 체절운전할 때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해라. 그게 뭐가 달립니까? 릴리프 밸브. 몇 미리? 20mm 있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의미가 없고, 또 의미가 없고. 11번 봐봅시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압력 챔버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안에
압력 챔버란 게 있다. 그죠?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물림 수조의 용적이 아닌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같이 100리터짜리가 두 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이거잖아. 가압 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됩니다. 주펌프는, 충압펌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펌프하고 충압펌프가 있을 때, 주펌프는 자동 기동, 수동 정지가 원칙이고, 충압펌프는 자동 기동, 자동 정지가 원칙이다. 이거는 수동으로 기동돼야 된다. 정지돼야 된다, 수동으로.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건데,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재를 쓰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15번 다음 페이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설치 기준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 자, 뭐예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 이게 엔진 펌프 아닙니까? 법에는 엔진 펌프라고 안 돼 있다. 의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봐보세요. 이거. 가압 송수장치의 주펌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동기 펌프로 해라. 엔진 펌프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는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뀐 이후 시점부터는 가압 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엔진 펌프 쓰지 마라. 왜냐면 엔진 펌프가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도 계속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착돼 버리잖아요. 엔진 안 걸리거든. 이것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돌려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는 거 이외에는 잘 안 돌린다고. 그래서 펌프가 막 엔진이 막 멈춰 있는 기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펌프를 설치하고, 그럼 엔진 펌프가 생산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기존에 이 법 이전에 엔진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엔진 펌프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엔진 펌프를 하게 된다. 소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펌프는 전동기 펌프를 무조건 써야 된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 이것도 3, 4년에 한 번씩 꼭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다. 자,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는 이것도 점수가 배점이 커요. 여기 지금 압력 챔버 그림이 있죠. 그리고 압력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 그죠? 이게 뭐냐? 주펌프용 하나, 충압펌프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기 때, 옥내 소화전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전기 쪽은. 그죠? 그리고 여기 안전 밸브가 있어. 그죠? 우리가 릴리프 밸브라고 안 쓰고 안전 밸브라고 쓰는 이유가 기체. 그죠? 공기를 할 때는 안전 밸브라고 쓰고, 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릴리프 밸브. 같은 말입니다. 안전 밸브나 릴리프 밸브는 같은 안전 밸브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봐보세요. 요게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주배관, 이렇게 연결이 되지. 개폐 밸브 2차 측에서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누수가 생기면 이놈이 검지해가지고 뭡니까?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압력 스위치가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서 펌프를 기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배수 밸브.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청소할 때,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거 뭐 교체하고 일할 때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2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물어보는 겁니다.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의 기능은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 주펌프는 수동으로 정지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주펌프의 자동 기동. 이까지 딱 끊어야 돼. 그리고 충압펌프는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그죠? 예. 이건 안 써도 돼. 이 가로는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되고, 요까지만 딱 쓰면 돼. 이게 압력 챔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배관 내에 뭡니까? 요까지 물이고, 여기가 공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챔버 역할을 해주는 거야. 배관 내의 수격작용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배관 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그죠? 안정적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한다. 요까지 우리가 써줘야 된다. 요거 3, 4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100리터 물올림 장치는, 물올림 수조는 뭡니까?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4번. 이놈이 호칭 압력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이놈이 제조사에서 생산할 때, 형식 승인을 받아서 생산할 때, 그죠?
호칭 압력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1하고 2짜리가 생산돼. 1메가파스칼짜리 압력 탱크, 2메가파스칼짜리 요렇게 두 개가 생산이 됩니다. 저 호칭이 뭐래요? 호칭. 우리가 사용하는, 그죠? 칭한다, 칭하는, 여러 사람이 칭하는, 즉 생산되는 규격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배관도 25, 32, 40, 50, 65 이렇게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1짜리하고 2짜리가 생산이 되거든. 근데 이놈은 1 미만 압력에 써야 되고, 이거는 1에서 2. 요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잘은 안 물어봅니다만은 물어볼 때가 있다. 그리고 압력 챔버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 범위. 여기 보면 안전밸브 달려 있잖아요. 챔버 위에 요 안전밸브 있잖아요. 그죠? 이놈은 요 호칭 압력 있잖아요. 요거 1, 2 있잖아요. 여기에 1.3. 호칭 압력과, 그러니까 요 안전밸브는 호칭 압력이 이게 만약에 1짜리면 1. 그죠? 호칭 압력과 호칭 압력의 1.3이니까 1.3. 그죠? 이 범위 내에서 뭡니까? 이 안전밸브가 터져야 된다. 작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자주는 안 물어보지만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뭐 비교는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고, 호수 구경이 다르죠. 압력 유량도 다르지만. 자, 요거 봅시다. 물올림 장치의 감수원이. 이것도 이제 실무적인 문제지. 자, 물올림 장치, 이것도 그래 보면 돼. 자, 물올림 장치가, 자, 펌프가 있고, 여기 수원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있다. 그럼 이놈이, 물올림 컵이 있다고 보면, 이놈이 왜 자꾸, 뭡니까? 여기 오버플로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죠? 있을 때, 급수관이 있고, 그죠? 여기 15mm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놈이 왜 자꾸 물이 떨어지느냐? 그죠?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일단 처음에, 여기 구멍이 났어. 물올림 수조가 파손이 됐어. 맞다 아닙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배수 밸브가 열려 있네. 개방돼 있네. 요 돼 있잖아요. 그죠? 개방. 그죠? 그리고 이놈이 급수가 잘 안 되는 기라. 급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밸브가 잠겨 있든지, 물올림 장치에 급수 배관이 잠겨 있든지, 요 급수 장치가 고장이 났는 기라. 자동으로 뭡니까? 물이 급수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후드 밸브가 불량이야. 역류 방지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자꾸 새니까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또 이거 말고도 뭡니까? 물올림 컵이 개방돼 있어도 물이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제가 누누이 이해하라는 게,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시스템 이해해갖고 그림만 개통도 그려가지고, 아, 이놈이 자꾸 물이 빠지는 이유가 보자. 와, 여기 구멍 나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잖아. 요 배관이 뭡니까? 물올림관, 요 물올림관 25mm짜리가 파손이 되면 또 셀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펌프 쪽에서 뭡니까? 고장나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후드 밸브 고장나고, 배수 밸브 열려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답이. 그죠?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옥내 소화전 방수압 측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